이번에는 50일에 11번 문제. 자, 그림은 입방 격자 구조래요. 입방 격자 구조는 단순 입방 구조, 채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치면 이제 맨 윗면 가에서 단세포의 두 면에서 가면에는 원자가 지금 보는 것 같이 꼭지점, 그 다음에 또 역시 꼭지점, 면심. 꼭지점 있고, 그 다음에 면심이 딱 이렇게 있다네요. 그러면 바로 이건 뭐예요? 면심 입방 구조 FCC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세포당 원자 수는 4개, 배수는 12개 등등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기 중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기억번 단세포당 원자 수는 4개, 면심입방 구조가 4개 맞죠? 배수는 4개가 아니라 12개죠. 이런 거는 사실상 암기해서 푸는 게 스피드 있고 좋죠. 시험장에서 베이스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외우고 다니자고 몇 개 되지도 않는 암기니까. 그래서 니은은 바로 틀렸고 마지막 디귿번 여기는 두 종류의 구멍, 즉 8면체 구멍과 3면체 구멍. 3면체 구멍은 몇 개 있죠? 3면체 구멍은 8개 있고 8면체 구멍은 4개 있죠. 그래서 두 종류가 존재한다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간단한 문제였네요. 이번에는 50일에 12번 문제. 자, 그림은 밀폐된 용기에서 일어나는 AB2와 C2의 반응이래요. 그러면서 처음에 0.8몰, 0.3몰 있었고 반응 후에 AB2가 X몰 남았다네. 그럼 AB2 얘가 뭐가요? 얘는 과인시약. 그러면 C2 이것이 바로 한계 시약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생성된 거는 AC2와 B2. 자, 그러면 먼저 반응식을 먼저 써보자고요. A2B가 자 상은 생략 좀 할게요. 얘가 C2랑 반응하여 누가 만들어진다? AC2와 그 다음에 B2가 만들어진다. 해놓고 그 다음에 A2B가 우선 한 개 있다 잡아봅시다. 그러면 AC2는 몇 개? 2개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한 개 있으니까 여기 B2는 2분의 1. 그러면 C 4개, 생성물 쪽에 4개. 따라서 C2는 2개. 그런데 정수가 아닌 분수가 나왔으니까 정수화 시키자면 개수는 2, 그 다음에 4, 여기도 4, 마지막은 1. 우선 이와 같이 개수도 확인됐죠? 자, 그런 다음 초기 조건에서 A2B는 0.8몰 있었고 C2는 0.3몰 있었고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됐대요? C2가 다 사라졌더니 그러면 C2가 한 개시로서 0.4몰이 반응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A2B는 개수가 2대 4니까 0.2몰 사라졌겠죠? 그 다음에 AC2는 C2와 개수 같으니까 0.4몰이 만들어졌을 테고 B2는 4대 1이니까 0.1몰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A2B는 0.6이 남았다. C2는 없어졌다. AC2는 0.35 생겼다. B2는 0.1. 됐죠? 됐고 그런 다음 0.6이 X값이고 0.4가 Y값, Z는 0.1 됐네요. 그런 다음 옳은 걸 골라라면서 1번 한계 반응물, 한계 시약은 C2죠. A2B는 남았기 때문에 과잉시약 틀렸고 자 2번 반응 후 A2B의 몰수, 즉 X값은 0.6이죠. 0.4가 아니라 0.6 틀렸고 3번 반응 후 Y 대 Z는 얼마니? 0.4 대 0.2니까 4대 1 맞았네요. 이게 답이고요. 4번 반응 후 몰수와 가장 큰 물질. 가장 큰 물질 누군가요? B2가 누구예요? A2B죠. 남아있는 거 A2B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반응이 진행되면 용기 내 압력. 자, 전체 압력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압력, 토탈 압력. 그러면서 이 토탈 압력은 토탈 부피분의 토탈 몰수, 그 다음에 곱하기 RT 하면서 현재 온도는 일정하다 나와 있으니까 온도 일정, R 상수. 그 다음에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한다 하면서 부피가 일정하다 이런 말 없지만 사이즈 보니까 사이즈가 똑같죠? 그러면 부피도 일정한 것이다. 만약 그림에선 사이즈 똑같이 그려놨는데 부피가 다르다면 지문에 써놨어야 돼요. 부피가 얼마나 줄었다, 뭐 또는 늘었다 이런 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전혀 없이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보고 부피는 동일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최종 토탈 몰수는 반응 전 토탈 몰수는 이렇게 두 개 합해서 1.2였는데 반응 후에는 이 세 개 다 합하면 얼마? 얘가 1.1몰로 줄었어요. 따라서 전체 압력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 그래서 답은 3번 확인됐어요. 자, 이번에는 50일에 13번 문제. 자, 분자식은 C4H10O1. 자, 그리고 알코올이래요, 알코올. 그러면 우선 C4H10O에서 알코올은 OH 작용되니까 OH를 우선 먼저 빼봅시다. 탄화수소가 어떤 탄화수소인지 먼저 확인 좀 해야 돼요. 고리형 포화, 아니, 사슬형 포화 탄화수소인지, 사슬형 불포화인지, 즉 이중결합 같은 게 있는지, 또는 고리형인지, 이런 것을 먼저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OH를 먼저 빼보면 C4H 9개. 하면서 얘는 CnHen-1 형태.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사슬형 포화탄화수소.
됐죠? 그런 다음에 탄소 4개니까 탄소 4개는 우선 탄소 4개에서 구조 이성체는 일대로 뻗은 노말 부테인과 그 다음에 탄소 3개 있고 격가지 하나 있는 우선 두 가지가 존재하며 그런 다음 OH가 여기 첫 번째 OH 붙은 거와 두 번째 OH 붙은 거. 자, 이렇게 우선 노말 부테인에서는 두 가지 구조 이성체가 있고 세 번째 탄소에 붙은 거나 두 번째 탄소 붙은 거나 동일한 거죠. 네 번째 탄소나 첫 번째 탄소 OH 붙은 것도 동일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격가지 하나 있는 거에서는 이 탄소에 OH에 붙는 경우와 또 이 탄소 OH 붙는 경우 이렇게 또 두 가지. 그러면 우선 구조유전체는 알코올 구조유전체는 총 네 가지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중에 뭐만 찾으래요? 1차 알코올을 또 찾으래죠. 그러면 자, 첫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는 거는 요 탄소에 OH가 붙어 있는 탄소에 옆에 탄소 하나만 더 있으니까 이것은 1차 알코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소에 OH 붙어 있게 되면 이 알코올은 얘는 2차 알코올이 되죠. OH 붙어 있는 탄소에 옆에 탄소 하나 두 개 있으니까 2차 알코올. 자, 그 다음에 자, 격까지 있는 거에서 이 탄소에 OH 붙어 있는 경우는 이 탄소에 탄소 하나만 더 있었으니까 얘는 1차 알코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탄소에 OH 붙은 경우는 가운데 탄소에 탄소가 자마치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얘는 3차 알코올이요. 그러면 1차 알코올은 총 몇 가지? 1차 알코올은 두 가지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4와 2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참 좋겠네요. 자, 이런 문제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됐어요. 아무튼. 자, 이번 문제는 51의 14번 문제로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자, 그림은 미완성의 갈반의 전지래요, 지금. 미완성의 갈반의 전지 하면서 25도씨에서 또 표준 원전이 각각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현재 왼쪽은 전극 A의 수용액 하면서 누가 녹아 있는지도 얘기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은 은금속의 AgNO3, 즉 Ag 플러스가 녹아있는 상태죠. 농도는 0, 이것의 농도는 얼마로? 0.2몰 농도로. 자, 그리고 H의 표준전이 0.8V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0.34 주어진 상태로. 그런 다음에 질문은 뭔가요? 전극 A가 산화전극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지를 구성하려 한다 할 때 그때 산화전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극과 수용액으로 적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전극이 보기 기억에 나와 있는 이 전극을 A 전극으로 그 다음에 즉 얘를 산화전극으로 그리고 얘가 환원전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A는 뭐 하죠? A는 은전극 여기도 똑같이 자 우선 첫 번째 기억번 왼쪽도 은전극에 그리고 자, 염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G의 AG 플러스는 농도는 0.2몰 농도. 자, 그 다음에 전선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 반대편은 AG 플러스가 똑같이 있는데 그 대신 농도는 0.02몰 농도래요. 자, 그러면 기억번은 뭐 만들자는 얘기요? 이것은 농도차 전지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농도차 전지는 농도가 높은 쪽은 농도를 낮추려 하고요. 농도가 낮은 쪽은 높아지려는 그러한 산화 환원만 일으킨다 하면서 농도가 낮아지려면 Ag 플러스가 Ag로 이거 뭐 하면 돼요? 환원되면 되고 그 다음에 농도를 높인다는 것은 Ag 플러스 농도 높인다는 것은 Ag가 Ag 플러스로 산화 일어나면 되죠. 그러면 A 전극 쪽이 산화 딱 맞네요. 그렇죠? 기억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구리 전극을 이용한대요. 여기가 구리에 구리 플러스 있까 그러면 바로 이걸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표준전을 비교해봤더니 은이 더 크네요. 그러면 구리가 더 작으니까 구리전극은 산화전극, 은전극은 환원전극. 딱 맞게 되죠. 우리가 갈반전지에서 환원전극은 누가 되게 돼 있어요. 표준전이가 큰 애가, 산화전극은 작은 애가. 그래서 니은번은 바로 만족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역시 구리전극의 0.2몰 농도. 그러면 니은과 똑같은 거죠. 농도 다른 거는 여기서는 의미 없어요. 산화하나 찾을 때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됐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가능하네요. 이들을 A전극 쪽에 쓰면 이들이 바로 산화전극이고 은전극은 환원전극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2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덤벼들면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이 문제는 됐어요.
자, 이번에는 51회 15번 문제. 현재 차기온 코발트에 CL이 2개, L이라는 것이 2개, 그리고 바깥에 플러스일 거래요, 지금. 그런 다음, 우선 제일 먼저 홀전자 수는 0개래요. 즉, 반자성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체 구조는 정사면체 또는 정팔면체 중 하나래요. 그러면서 정사면체가 반자성이려면 얘는 D10이어야 되는데, D10이 될 수 없죠. 현재 중심원자 코발트에 L이 중성원자라 했으니까 L 중성원자 떼고 나면 Cl 마스가 2개의 바깥이 플러스일 거니까 코발트 플러스 3가 27번에 플러스 3가 DOB 대전 6개 DOB 대전 6개에서 정사면체면 둘, 셋 갈라진 다음에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니까 상자성만 되지 반자성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바로 정사면체는 안 된다. 얘는 정팔면체이어야 된다. 그럼 정팔면체다 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현재 CL은 2개 있으니까 됐고 L 2개 얘가 뭐 해야 돼요? L 2개가 두 자수인데 킬레이트 해야 되죠? 그래야 베이수가 6이 돼서 정팔면체 되겠죠? 그러면 L이라는 것은 얘는 EN과 같은 두 자수리간드다. 그러면 팔면체에 정팔면체에 그 다음에 현재 또 정팔면체 셋둘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반짝성 들려면 이런 식으로 로스핀 전자 배치 또 돼야 돼요. 그러면 N이라는 것은 얘는 진짜 이행 같은 두 자수 리간드며 강장 리간드 두 자릿수 리간드이며 강장 리간드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지 않나 싶네요. L이라는 것은 두 자리간드다 맞았고요. L이라는 것은 강장리간드다 역시 맞았고요. 그 다음에 EN 같은 강장리간드인 거예요. 그러면 코발트에 예를 들어 EN이 2개, CL이 2개 이런 거란 얘기 어렵죠. 그러면 얘는 기하수체 가능하죠, 그쵸? EN, CL 2개의 CL 하면서 자 시스, CL 2개 트랜스 그 다음에 몽땅 다 시스 이렇게 해서 기하가 2개. 그래서 디귿번 역시 맞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되겠어요.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지만 몇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죠. 됐어요. 이번에는 51회차 16번 문제. 자, 다음은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화학 방식이다 하고 25도씨에서 25도씨에서 암모니아의 표준 생산 엔탈피와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를 각각 알려주네요. 마이너스 46kJ에 마이너스 16kJ. 자, 그러면 현재 밑에는 이게 암모니아 생성에 관련된 반응식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이거 2개 만들어졌네요. 2개. 그러면 이 주어진 이 반응의 엔탈피는 얼마야 돼요? 위에 주어진 표준 생산피의 2배, 마이너스 92kJ/몰. 이고 깁스 에너지는 역시 2배를 해서 마이너스 32kJ/몰. 각각 우선 엔탈피와 깁스 에너지 각각 구해냈고요. 그런 다음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그러면서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정반은 발열반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표형상수는 1보다 작다. 자,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문제네요.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얘는 마이너스 RT의 LNK다. 하면서 깁스에너지가 음수니까 LNK는 양수여야 된다. 즉 K는 뭐 해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작다. 틀렸네. 바로 답은 2번이네요. 완전 점수 주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의 평형상수는 발열이니까 평형상수는 감소해야 되겠죠. 온도 증가 시 발열 반응은 온도 증가 시 표형상수는 감소한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25도씨 표준 상태에서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가 음수니까 정반은 자발적이다. 맞았죠? 자, 그 다음에 25번 표준 상태에서 정반의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델타 가스 갖고 찾아도 돼요. 그러면 기체 소멸 반응가는 감소한다. 맞았네요. 자, 또는 엔탈피와 깁스에너지 다 알려졌으니까 엔트로피라는 것은 얘는 깁스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 델타 S에 의해서 T분의 엔탈피 마이너스 깁스에너지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양수 음수 물었으니까 여기다 값들 대입하면 얘는 분명 음수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면서 틀린 거는 몇 번? 2번. 이 문제는 완전히 점수 주는 문제였어요. 이번에는 51회차 17번 문제. 현재 이원자 분자 A, B, C 얘는 CO, NO2 중 하나래요. 자, MO 문제죠. 자, 그러면서 CO는 자,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데이터 함께 좀 해달라 했었죠. 그러면서 CO는 3차의 반자성,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냥 MO 좀 해놓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CO는 얘는 하나, CO부터 얘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전자 총 몇 개? 탄소 4개, 산소 6개에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두 개는 바로 상쇄, 본딩과 안티본딩을 상쇄하고 나면 결합차수 몇 차다? 3차의 반자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NO 하면 역시 M으로 똑같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해놓고 원자과 전자 질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산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나면 상쇄시키고 난 다음에 해도 결합차 수는 안티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최종 2.5차의 홀전자수가 상자성. 자, 그 다음에 O2 마지막 O2는 자, 패턴이 어떻게 되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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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하나. 그 다음에 12개 전자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고 나면 결합차수 몇 차? 결합차수 2차에 홀전자 2개를 쓰는 상자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들 중 각각이 A, B, C가 된다면서 그 A, B, C 누군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정보로 결합차수는 A가 B보다 크대요. 그래서 현재 CU가 이걸 만약 A라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B 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B가 될 수도 있고 또는 CU가 2.5차에 산소 2차니까 NO가 2.5차에 산소가 2차니까 NO가 A라면 산소가 B가 되겠네요. 경우수 상당히 많네. 이걸로는 아직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마지막 파이스타의 전자 수는 C가 B보다 많대요. 응? 현재 파이스테 전자수 0개, 1개, 2개. 그러면 산소를 C라 잡으면 NO가 B 또는 CO가 B.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C라면 요게 B.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경우의 수, 요 두 개 다 조합하면. 그러면, 이게 딱 맞겠네. A. 그 다음에 얘가 P, 마지막 얘가 C. 마지막 얘가 C. 순서대로 그냥 A, B, C. 이렇게 하면 바로 만족되지 않나요? A는 B보다 결합차수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파이 전자에 0개, 1개, 2개니까 C가 더 많다.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쵸? 운 좋네요. 그냥 A, B, C 그대로 하니까 딱 맞아떨어지네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찾아냈고요. 그런 다음에 A, B, C 찾아냈고 그런 다음에 기억부터 A는 홀전자가 없죠? 0개죠, 0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B-와 C는 등전자 화학종이다. 자, B- 하면 현재 원자과 전자 11개, 마이너스면 전자를 더 얻어서 12개. 그 다음에 C는 O2로서 이미 12개. 12개 전자를 갖고 있는 걸 등전자. 맞았네요. 등전자면 전자수만 똑같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니은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결합끼리 B2 플러스와 B 플러스와 B 마이너스. 바로 여기에서. 자, B 플러스면 NO 플러스 하면서 요 전자 잃고 나면 얘는 결합차수. 결합 길이 하면 결합 차수를 비교하면 돼요. 결합 차수가 클수록 결합 길이가 짧다. 이렇게. 그러면서 결합 차수 몇 차? 3차. 그런데 P 마이너스 즉 NO 마이너스 되면 전자나 이렇게 우리가 더 얻는 거로 결합 차수 몇 차 돼요? 결합 차수가 2차. 그러면 본드랭스는 NO 플러스와 NO 마이너스 중 누가 더 길다? NO 마이너스가 더 길다. 해서 역시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됐어요. 자, 51의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분자식이 C4H8 산소가 2개. 산소 2개인 것 보니까 이건 뭐 에스터일 수도 있고 에스테르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카르보시산일 수도 있고 뭐 종류는 엄청 많게 되죠. 아무튼 산소가 2개 있는 자 이러한 분자식 갖는 거에 수소 NMR 피크를 봤더니 1개의 단일선, 1개의 삼중선, 1개의 사중선 총 3개의 피크 나온다네요. 그 다음에 케미컬 시프트 가수 봤더니 단일선이 제일 케미컬 시프트가 제일 크고 맨 왼쪽에 단일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중선 나오고 그 다음에 삼중선 나오고 이러한 순서로 피크 나온대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만족하는 게 누구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데이터 나와 있고 이 데이터 해석으로 해서 얘는 누구다 찾아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랬죠? 역순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분자들이 위에 걸 만족한 게 누구냐 이걸 찾자 하면서 첫 번째 1번부터 보면 1번 문제는 그러면서 그 전에 먼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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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꼭 좀 외워달라 하면서 바로 뭐냐면 바로 에스테르 있는 거에서 에스테르에서 자 카본일기에 붙어 있는 탄소에 있는 H는
요 H는 자, CO에 다이렉트 연결되는 이 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2점대고 2점대 2에서 뭐 2.5 이용하셔야 되는데 약 2 정도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산소 다음에 있는 탄소에는 H는 카본일기에서 CO 카본일에 그 다음에 또 산소 있고 그 다음에 있는 탄소에는 H 요 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매우 크다. 3.5 정도로 크다. 요거 수치까지 좀 외우고 다니면 좀 요긴하게 잘 써먹어야겠죠?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로 요거 꼭 좀 데이터 암기 좀 꼭 좀 부탁 좀 할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서 1번 문제 보면 1번 분자 보면 CH3에 O에 CO 더블 본드 하면서 에스테르가 여기 이렇게 딱 하나 있네. 그러면서 산소 있으니까 이 CH3는 케미컬 시프트 3.5 꽤 큰 거게 되겠죠. 거기에 또 옆탄소에 수소 없으니까 자, 밑에다가 따로 적어주고 풀죠. CH3 그다음에 OCO 카본일에 CH2 CH3 그러면서 첫 번째 요 H는 옆탄소에 수소 없으니까 단일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소에 다이렉트 붙어있으니까 케미컬 시프트 값은 3.5 정도로 매우 크다. 누구보다 여기는 얘보다 얘는 이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매우 크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수소 여기는 이 수소는 왼쪽으로는 옆탄소 수소는 없지만 오른쪽에는 요 H 3개가 커플링에 참여하죠. 그러면 수소가 3개가 커플링 4개로 이렇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카모질 이런 것에서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케미컬 시프트는 CH 기본적인 CH는 케미컬 시프트 값이 1이에요. 그렇죠? 1보다 살짝 작은데 그냥 1 해도 되겠죠? 자, 1 정도의 케미컬 시프트 값 나올 거고 엔드 옆탄소에 수소 몇 개 있다? 2개, 3개는 트리플 이렇게요. 그러면 자, 케미컬 시프트 단일선이 제일 왼쪽 이거 그냥 순서대로네. 그쵸? 이거 순서대로네. 순서대로 하면서 위에서 주어진 정보랑 똑같지 않네요? 그러면 답은 바로 1번 됐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어렵지 않게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은 문제 푸는 중이니까 나머지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분자는 CH3,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산소 CH2,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거 알데히드네요. 알데히드. 그러면서 피크는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자, 피크, NMR 피크는 요거, 요놈 해서 총 피크 몇 개 나와야 돼요? 피크 총 4개. 위에선 3가지 나온다는데 지금 4종류 나와야 되죠? 그러면 바로 2번은 아니다. 바로 우리 제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들 좀 옮겨놓고 여기에다 옮겨놓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분자 3번 분자는 CH3에 그 다음에 COO, CH2, CH3 하면서 우선 케미컬 시프트는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꼴찌 될 거예요. 카보닉에서 가장 머니까. 자,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갈라짐은 이 H 옆 탄소는 수소가 없으니까 단일선으로 나올 테고요. 이 수소 옆에는 수소 3개 있으니까 4중선으로 갈라질 테고요. 마지막 이 수소는 옆 탄소에 수소 2개 있으니까 3중선으로 갈라지겠죠. 그런데 피크 순서 어떻게 된다? 피크 순서는 4중선이 케미컬 시프트 값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단일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중선. 이러한 순서 나와야 된다면서 자, 두 번째 데이터랑은 다르죠. 그쵸?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4번 보기는 분자가 CH3,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CH2, 그 다음에 산소 CH3 하면서 우선 피크는 하나, 둘, 세 개 맞는데 옆탄소의 수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탄소에 수소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들은 전부 다 단일선으로 이렇게 단일선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로 틀렸다. 커플링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틀렸다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5번은 CH3에 CO 카본일기가 있고 CH2, 그 다음에 마지막 OH. 그러면 피크 어떻게 나오네요? 이거까지 해서 피크가 4개로 나오게 되죠. 그럼 바로 아니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문제 되게 좋아요, 우리 시험.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 이번에는 50일에 19번 문제. 자, 그림은 단양체 A로부터 합생된 중합체의 구조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탄소 있다고 생각해 놓으면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결합 전자쌍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그 다음 걸로 가고 그러면 단양체는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
잘리고 이중결합이 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단형체 A는 이게 되겠죠. CC 떨본드에 CH2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벤젠골이 C6H5가 있는 거고 위에는 CH3. 자, 이게 바로 당량체인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첨가 반응, 소위 첨가 반응에 의해서 고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옳은 거 골라라 하면서 5번은 바로 틀렸죠. 물이 제거되는 축합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첨가 반응에 의한 중합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분자식 봐라 하면 우선 벤젠고리에 C6H8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탄소 하나, 그 다음에 CH2 하나, 그 다음에 CH3 하나 하면 탄소가 총 6개, 7개, 8개, 9개, 그 다음에 수소는 5개, 둘 더하면 7개, 셋 더하면 10개, H열. 그럼 분자식은 C9H1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1번 또 틀렸죠? 그 다음에 카이랄 탄소가 안 된다 하면서 CH3, CH2 이런 건 다 안 되고 벤젠구린도 역시 당연히 안 되고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 아닐까 싶은데 이중결합 갖고 있죠? 그러면 이중결합 갖고 있으면 역시 카이랄 탄소 아니에요. 그래서 카이랄 탄소는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모든 탄소는 sp2다. 벤젠구리에 있는 탄소는 전부 다 sp2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sp2, 얘도 sp2. 그런데 이 탄소가 CH3니까 CH3, sp3로 갖게 되죠. CH3는 sp3. 따라서 모든 탄소는 아니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sp2죠. 그래서 3번 또 틀렸다. 그 다음에 Br2 첨가 반응. Br2 첨가 반응 어디서 일어났어요? 탄소 이중결합이 있으면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맞았네요. 됐죠. 약간의 유기화학적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자, 이 정도면 출제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이번 제 답은 4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50일에 2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자, 이제 지겹네요. 매번 제가 설명하기도 지겹고 하니까 아예 문자 바꿔버릴게요. 여기 영상 순 KC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KC. 이렇게 써놓자고요. 그렇죠? 제가 그냥 문제를 다 바꿔놓을까? 음, 음. 아무튼 자 KC라고 써놓고 문제 풀자고요. 50일이면 아직도 10년 전이죠. 10년 전 그때 당시도 계속 평형상수 KC, KP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문제 만드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좀 치사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관용적인 거라 흉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 다 맞춰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문제 볼까요?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 부피 일정이라고 친절히 아예 알려줬네요. 기체 A로부터 B가 생성된 반응하면서 개수도 다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온도는 25도씨와 50도씨에서 각각 평형상수, 초기 농도와 평형상수도 알려줘놨어요. 그런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면서 1번 A의 평형 농도는 25도씨에서 A의 평형 농도는 0.5다. 자, 이런 문제 사실 빨리 풀려면 수치 대입법을 써서 풀어도 돼요. 바로 이렇게 현재 반응식 이미 다 알려줬으니까 A가 2개 B로 반응한다. 그러면서 처음에 일몰 농도고 그 다음에 표형 농도 0.5다. 이게 맞았다 우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0.5만큼 사라진 거죠, A가? 그러면 B는 1만큼 만들어지면서 1 된다. 그러면 이 정보로부터 반지수 Q를 구하게 되면 얘는 0.5분의 1의 제곱 하면 Q는 얼마? 2가 됐죠? 그러면서 표형상수 K랑 같네요, 지금. Q가 K랑 같아요. 그렇다면 이 0.5라고 예상했던 값은 오케이 맞았다. 고로 1번 보기는 맞은 거다. 이렇게 수치 대입법. 이렇게 푸는 거를 수치 대입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빨리 풀려갈 때 평형 계산에서 빨리 풀려갈 때 이런 수치 대입법을 써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연습 중이니까 자, 정확하게 이런 수치 대입법 말고 정확하게 푸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거 다 지우고 자, 풀어보도록 하죠. 현재 반응식은 A가 누가 된다? 2개의 B가 된다. 그리고 처음에 A는 일몰농도 B는 없었어요. 그죠? A가 X만큼 사라지면 B는 2X만큼 만들어지게 돼 있죠? 단위는 몰농도고요. 부피가 일정했기 때문에 몰농도로 바로 양론 계산 상관없다 되면서 이와 같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게 그대로 또 뭐다? 이게 바로 X만큼 반응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다. 평형 농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KC에 대입하자. KC에 대입하면 1-X분의 2x 전체 제곱.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장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4x의 제곱. 이것이 얼마다? 얘가 2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약분되면서 요 2 남죠?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1-x 넘겨주면 2x의 제곱은 1-x. 다시 넘겨받으면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 풀자면서 2와 1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s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하면서 마이너스 값은 안 되죠.
그래서 2분의 1만 가능하다. 마이너스 값 대입하면 B가 음수, 음의 농도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만 가능. 그래서 2분의 1을 다시 대입하면 위에다가 대입하면 A는 0.5몰 농도, B는 1몰 농도 이렇게 해서 표형 농도 계산 완성되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바로 맞았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온도를 올렸더니 표형상 수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2번은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인 거죠. 정반응 흡열이다. 정반응 말은 생략 잘 해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맞았어요. 그 다음에 3번 A의 표형 농도가 50도씨에서가 25도씨의 2배이다. 자, 역시 또 자, 위에 거는 현재 25도씨에서 표형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50도씨에서 또 표현 계산해 볼까요? A가 현재 두 개의 B가 되는데 50도씨에서는 A 초기 농도 얼마였대요? 2였대요. 자, 그러면서 이중 Y만큼 사라지고 그러면 P는 2Y만큼 만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그대로 표형 농도면서 얘를 어디다가 표형상수 KC에 대입하자. 대입하면 밑에 분모는 2-Y, 분자는 2Y의 제곱, 즉 4Y의 제곱. 이것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형상수 4. 그러면 여기 4 약분되면서 바로 y제곱은 2-y, 즉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제로. 2차 방정식 나오고 그 다음에 해를 구하면 1 하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 또는 1 두 개 해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만 가능. 요 1만 가능 얘를 다시 대입하면 A는 1몰 농도, B는 2몰 농도, 1몰 농도, 2몰 농도 하면서 정확하게 진짜 25도씨의 데이터의 딱 2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2배. 그러면 3번 보기 25도씨의 2배다. A뿐만 아니라 B도 2배죠, 지금.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25도씨에서 촉매를 넣어주면 표형상수 변화 없죠? 이보다 커진다 아니라 변화 없다. 촉매는 단순히 속도만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반응 경로를 살짝 바꾼다. 뭐 이런 정도만 하는 거지. 반응의 탈피, 표형상수, 생성량 이런 것들은 전혀 바꾸지 않죠. 그래서 4번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번 25도씨 표형 상태에서 용기에 A를 더 첨가하면 반응 보니까 정으로 표형이 더 이동한다. 맞았죠? 바로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자, 요령 좀 있는 학생은 1번, 3번은 계산 문제네. 잠깐 스톱시켜 놓고 나머지에서 먼저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 하다면은 1, 3번 계산 않고도 답 찾을 수도 있긴 하겠죠. 단순히 틀린 거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라서 자, 소위 수고법 같이 풀어도 답은 손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형동도 계산 이런 문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덤벼두는 거, 덤벼들어서 하나라도 풀어보는 훈련 해보는 게 좋아요. 아셨죠?